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었던 엘리트 중국인이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 끝에 정작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중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겪고 있는 자존심과 배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25살 중국의 상류층 청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베이징 최고의 IT 기업 텐창 테크놀로지의 부사장이었던 아버지, 베이징대 경영학과 교수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게 세상은 그저 제 발 아래 있는 디딤돌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최고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반장을 도맡았고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했죠. 고등학교에서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베이징대 경영학과에 특례 입학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뜻대로였어요. 특히 아버지의 영향력 덕분에 저는 어디를 가든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양아, 넌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 내가 태어났을 때 벌써 세 채의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었잖니.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믿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롤스로이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고 방학 때마다 유럽과 미국을 다니며 휴가를 보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거죠. 대학 시절의 제 모습은 더했습니다. 구찌와 루이비통으로 가득 찬 옷장, 람보르기니, 우라칸, 매일 밤 왕푸징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일상이었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저는 VIP 라운지에서 1982년산 로마네 콩티를 마시며 과제를 했죠. 친구들은 저를 황태자라고 불렀어요. 텐창 테크놀로지가 중국 IT 업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매년 10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저는 그분의 후계자로 점쳐졌습니다. 류양,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 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면 나도 좀 챙겨줘. 그때 저는 이런 말들이 당연하게 들렸어요. 그래요. 저는 특별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작년 겨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갑자기 파산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죠. 중국 정부의 IT 기업 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회사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난달만 해도 회사가 잘 나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집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늘 당당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시더군요. 알고 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회사는 지난 2년간 정부 감사에서 부정한 자금 운용이 적발되었고 거기에 무리한 해외 투자 실패까지 겹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까지 시작되었죠. 양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내일이면 모든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룰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왔고 기자들은 우리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한 달도 안 돼요. 우리가 살던 왕징의 고급 빌라도 압류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전에는 늘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건이 중국 최대 경제 스캔들로 떠오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심지어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대학 동기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장의인은 제 카톡을 차단했고 매일 함께 술을 마시던 리밍은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좋아했던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들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중국 경제 전문지 차이나 비즈니스에서 동남아시아의 사업 기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했죠. 게다가 마닐라의 부동산 개발 붐이 한창이라 투자 기회가 넘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비상금 50만 위안으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의 엘리트였던 제가 이제는 필리핀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저는 자신 있었어요. 아니, 자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특별하다고 믿었거든요. 베이징대 출신의 제가 필리핀 같은 곳에서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파산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가 정지되었지만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카드만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류양 도련님,
이 루이비통 한정판 가방은 어떠세요? 마닐라에서도 이런 건 구하기 힘들 텐데. 점원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제가 예전의 저라고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카드 결제가 거절되면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죠.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점원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저는 남은 현금으로 간단한 선물 몇 개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솔레어 리조트는 마닐라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어요. 적어도 첫인상만큼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웰컴 투 솔레어 리조트, 미스터 류. 리조트 직원이 절 맞이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예전 베이징에서는 제 이름만 대면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는데 말이죠.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은근히 불만이 쌓였습니다. 저는 VIP 스위트룸을 예약했는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선결제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카드 결제가 거절되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으셨나 봅니다.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비상금에서 3박 7일 먼저 결제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한 달을 묵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부담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룸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스테이크를 주문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만 객실 신용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뭐라고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난 베이징대. 말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누구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현금으로 지불하고 절반의 메뉴만 주문할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리조트의 프리미엄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VIP 고객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곳은 플래티넘 멤버십 고객 전용입니다. 제 방은 VIP 스위트룸이에요. 당연히 입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객실 등급과 멤버십은 별개입니다. 멤버십은 별도로 가입하셔야.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당신들이 얼마나 큰 손님을 놓치는지 알아요? 내가 중국에서 얼마나. 그때였어요. 옆에서 한 한국인 가족이 조용히 멤버십 카드를 보여주며 라운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 없이도 완벽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일반 레스토랑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제 자존심이 상처받는 기분이었어요. 옆 테이블의 서양인 가족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수영장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선배들을 요구했는데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돈 얼마면 되는 거죠? 내가 2배로 낼게요.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보이며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바닥에 지갑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죠. 이게 뭐야? 당신들이 얼마나 큰 손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하지만 제 소란에도 주변 사람들은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비록 VIP 스위트룸이지만 이제는 그저 한정된 현금으로 버티는 가짜 VIP일 뿐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보니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양아, 카드는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그래요. 더 이상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조트 바에서 우연히 중국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10년째 관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류양 씨, 여기서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사업한 지 10년 됐는데 요즘은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큰 손님 아닌가요? 제 질문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돈은 제일 많이 쓰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직원들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중국인 관광객만 전담하는 직원은 3개월을 버티기 힘들어해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몇 가지 후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 현지 직원들이 익명으로 남긴 후기였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마치 자신들이 황제라도 된 것처럼 행동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SNS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가 보여준 영상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 호텔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 공공장소에서 줄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영상들 아래에는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손님이잖아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직원들 말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된다고 해요. 팁은 적게 줘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대요. 그때였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 가족이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들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죠. 사업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뷔페 레스토랑에서 큰 소동을 벌였어요. 음식이 부족하다고 주방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죠. 그건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빈도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제가 운영하는 투어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오늘도 중국인 단체 너무 힘들어요. 또 노쇼했네요. 예약금도 안 내고 아무리 설명해도 규칙을 무시해요. 심지어 중국계 가이드들조차 중국인 관광객 안내는 기피한다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비슷한 행동을 해왔는지 떠올랐거든요. 체크인 때 일으킨 소동, 수영장에서의 행동, 그때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류양 씨,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는 건 아니죠.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닐라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을 열어 그동안의 제 SNS 게시물들을 보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VIP 라운지에서의 인증샷,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오만한 코멘트들. 처음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도 저도 그들이 말한 예의 없는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었겠죠. 베개에 기대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제 행동과 태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결정한다는 걸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제 행동을 바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날의 대화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비록 천천히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는 현지 직원분들한테 한국 과자 선물하는 게 어때요? 한국인 가족이었습니다. 어제 VIP 라운지에서 보았던 그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어머니와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딸이 있었죠. 아버지, 저번에 민지 이모가 필리핀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직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대요. 특이한 건 그들의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프론트 매니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한국어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어제 알려주신 현지 시장 구경도 가보려고요. 아, 꼭 망고 가게 들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게요.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게 느껴졌던 직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주신 김치 진짜 맛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라고요? 네, 어머니가 손수 담그신 건데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다음에 올 때는 더 가져올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은 분명 VIP 고객이었지만 저처럼 VIP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범한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점심시간 수영장에서 다시 그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선베드 말고 저기 그늘 있는 데로 가요. 다른 손님들도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토록 달라붙었던 선베드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직후 직원이 먼저 다가와 더 좋은 자리를 권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김 사장님 가족분들은 항상 다른 손님들 배려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준비해둔 특별석으로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받는 특별 대우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영장 직원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는데 보통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오히려 김 사장님 부인이 먼저 걱정을 해주시더군요. 괜찮아요? 다치시진 않았죠? 이런 일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직원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걸 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얼마 전 중국인 손님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분명 저보다 더 큰 부자일 텐데 그들의 행동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었죠. 여보, 우리 다음에 올 때는
직원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VIP 대우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해하고 더 배려하려 노력했죠.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VIP 스위트룸에 묵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돈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를 깨달았다는 건 아마도 변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다음 날부터 저는 김 사장님 가족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특별한 대우의 비결을 알고 싶었거든요.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그들의 행동을 연구했죠. 첫 번째로 시도한 건 그들처럼 미소 짓기였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가면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연습했습니다.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제 인사를 받은 직원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미소가 너무 부자연스러웠다고 해요. 마치 영화 속 조커처럼 보였다나요. 두 번째로 시도한 건 선물하기였습니다. 김 사장님 가족이 직원들에게 한국 과자를 선물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저는 면세점에서 산 고급 초콜릿을 준비했죠. 이거 받으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직원들의 반응이 김 사장님 가족에게 과자를 받았을 때와는 달랐어요. 어색한 미소와 함께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돌아왔죠.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김 사장님 가족은 단순히 선물만 건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평소에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쌓았고, 그래서 선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세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김 사장님 딸이 직원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걸 보고 저도 그들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보기로 했어요. 마이클,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그 직원의 이름은 마크였어요. 게다가 제 말투에서 묻어나는 거만함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오히려 더 서먹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모방하려 했던 모든 행동들이 김 사장님 가족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게 가장 완벽한 매너가 되었던 거죠. 아빠, 마크 씨 동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대요.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야겠네요. 그들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죠. 어느 날은 김 사장님 부인이 리조트 주방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현지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어요. 이 아돌보 레시피는 정말 특별하네요. 우리나라 찜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관심과 존중이 있을 뿐이었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매너는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요. 김 사장님 가족의 행동은 그저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날이었어요. 체크아웃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들을 배웅했거든요. 어떤 직원은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직원 라운지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김 사장님 가족 같은 분들만 오시면 좋을 텐데. 맞아요.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매너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던 거죠.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안의 진정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류양 씨 아닌가요? 텐창 테크놀로지 부사장님 아드님.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정체가 들통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텐창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었죠. 아,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반도체 부품 사업을 하다 보니 텐창 테크놀로지와 거래가 있었거든요. 작년 말의 일도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뻔뻔하게 굴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류양 씨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우리 가족을 관찰하면서 말이죠.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몰래 그들을 관찰했던 게 들통난 거죠. 그건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다만 김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성은 배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류양 씨가 요즘 우리 가족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류양 씨도 알다시피 저희 회사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예요. 처음에는 저도 엄청난 자격지심이 있었죠. 그래서 더 거만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 협력사 직원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김 사장님은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려고 하시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멋있는데요. 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모든 걸 잃고 나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가려고 했던 거죠. 돈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김 사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류양 씨,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로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류양 씨는 베이징대를 나왔고 뛰어난 두뇌를 가졌어요. 거기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 깨달음을 얻었죠.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세요? 그날 밤 우리의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김 사장님은 자신의 실패 경험도 들려주셨어요. IMF 시절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시작한 이야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까지. 지금 류양 씨가 겪는 이 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 사장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닐라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필리핀에 온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김 사장님을 만난 것도, 이 모든 깨달음도 제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나 봅니다. 휴대폰을 열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게 무엇인지.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김 사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방식대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죠?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리조트 직원들은 처음엔 제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제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류양 씨,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전에는 좀 무서웠는데. 직원들의 농담에 저도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체면을 차리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류양 씨, 우리 회사에서 중국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류양 씨처럼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과연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사장님, 제가 실패한 사람인데. 아니요, 류양 씨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세요? 김 사장님의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기업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사업이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텐창 테크놀로지 부사장의 아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직원으로서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노력해서 번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저는 리조트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번 돈으로 산 선물이에요. 비록 작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급 초콜릿을 건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김 사장님 회사의 중국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도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 베이징의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실패자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회생 절차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필리핀에서의 그 시간은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대하던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필리핀의 그 리조트를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소중한 가치들,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중국 베이징 류양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류양 씨가 과연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